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이었죠.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나왔던 이재명 대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후에 피의자 신문조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대표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자, 장 소장님, 민주당은 일단 비열한 정치 사냥이다 반발하고 있는데 왜 조서에 서명을 안 했을까요? 저는 이건 구속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서면 그 조사에 나의 진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요, 조사 받을 때 내 이런 부분 다 반영해 주세요. 이런 부분 빼 주세요.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검찰 가서 조사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뭐 그런 거를 빼라 넣어라 하는 데 있어서 검사나 조사관이 전혀 자기 재량권이 없어요. 말을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다. 네. 그냥 이 부분은 제가 진술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럼 다 지워줘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이렇게 나의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러한 목적을 갖고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지연시키겠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결국에는 흘러나온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사건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냥 제가요, 한 10페이지, 8페이지 정도 진술서 가져갔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이러고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했다라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서에 서명을 안 했다. 이런 것은 신문조서가 법원에 가면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더라도 이거 신문조서 이거 제대로 뭐 조사도 안 했구만. 판사가 이거 조사 제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 하에 시간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내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쓰러져 가지고 나는 뭐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는 정말 9월 말까지는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9월 달에 검찰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 기간 동안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영장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시간 끌기다,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강상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한 이 대표, 조사에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증거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님, 왜 서명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또 그리고 장 소장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물어보십시오. 시간 끌면 누가 유리하죠? 검찰이 유리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리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유리해요? 점점 이제 예를 들면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9월 28일 날 본회의가 있고 한동안 본회의가 없어요.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자신들의 이 조사 로드맵이 이거는 헝클어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전부터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갖고 가는 거 제일 원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10월이 됐든 뭐 지금 영장 청구 문제 가지고 계속 시간 끌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검찰과 국민의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은 저 피의자, 범죄자 빨리 집어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당대표 했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집어넣으려고 생각하는 검찰이 그동안에 2년째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요. 온갖 혐의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조사받을 때 조사에 좀 협조하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유리하게 진술조서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방어예요. 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했다, 구차하게 계속 얘기해요, 언론에다가.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그 부분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 대표가
어느 부분이 진술이 누락되거나 어느 부분 진술이 쓰여지지 않았다라고 적시를 하거나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내 의견 반영 안 됐어요라고 그냥 이렇게 나자빠진 거예요. 아니, 그건 검찰의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재명 해명 안 당대표는 하잖아요. 악의적으로 계속 질문을 했고 이 진술에 의존한 질문들을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번 그 시간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청에 가가지고 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이례적으로 검사들이 가서 출장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경기도청을 계속 이잡들 사사사 다 뒤졌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물증 찾아냈으면 뭐하러 이렇게 이재명 대표 진술 받으려고 막 애걸복걸 합니까? 정황적인 그냥 증거에 물증 갖다 놓고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서 부인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그냥 판사 앞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수사가 미진한 것 같아요. 네. 있었으면 벌써 언론에 보도됐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진술을 의존하는 과정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다시 또 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도대체 어디까지 얘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다 한 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그 자리에 앞에 가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을 마치 뭔가가 혐의가 있는데 그걸 거짓말처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자꾸 공개하는 것도 이제 구체하다는 표현을 제가 쓰다가 이제 네. 말이 막힌 거잖아요. 검찰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내일 또 조사 받겠다고 하잖아요. 오후에 가서. 조사를 피할래야 피할 방법도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건강 상태에선 가능할까요? 내일 이제 13일 내일 오후에 가는데 오늘 당당하게 조사받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쓰러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장소장님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장소장이 생각하는 뇌피셜인 거겠죠.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단식 10일이면은 물론 당연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러면은 오늘 권칠승 대변인이 내일 출석 안 하는데 오늘 출석한다고 당당하게 조사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출석 안 했을 때 오는 후폭풍이 더 거셀 텐데 뭐하러 출석하려고 했지만 건강이 도저히 허락되지 않아서 내 출석을 못하겠다. 하지만 구차하잖아요. 내가 꼭 나중에 아니, 출석하겠다. 내일 그거는 확인해 보면 알 테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뭔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식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글쎄요 좀 할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정리를 하자면 그거예요. 검찰은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계좌 추적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피의자를 압박해서 결국은 자기가 범행을 자백하게 만드는 게 검찰의 수사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검찰 수사 방법은 그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수사할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2달이면 끝날 수사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조사 계속 받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받고 검찰이 얼마든지 지금까지 수사한 것만으로도 혐의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구속영장 바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시기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추석 전에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체포동의안 만약에 부결한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나도 저는 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지나도 검찰한테 뭐 지는 게임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구차하게 계속 사람들을 뭔가 그 검찰한테 공권력에 저항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처럼 야당 대표를 만드는 게 이게 검찰의 목적이라면 이제 좀 그만할 때도 됐다. 국민들도 피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의 그런 생각과 판단도 맞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킨다. 여러 가지 조사를 지연시키는 이재명 당대표 측과 민주당의 전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재판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잖아요. 변호인 선임 때문에. 부인은 A라는 변호사 써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니다. 나는 B라는 변호인 쓰고 싶다.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고 갑자기 그만둬버리고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가지고 국선 변호인은 저는 사건 기록 다시 봐야 되는데요. 재판 연기.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제가 사실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라고 했다가 또 갑자기 사실은 또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제가 좀 다른 진술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이거는 상당히 조사에 혼선을 끼쳐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 같고,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엔 이제 진술했잖아요. 저는 이화영 보고 준 거 아니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 보고 준 거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도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내 통화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그런 것 관련해서 진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조사나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맞습니다.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재판 받아야 확인이 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왜냐하면 재판 받게 되면 관련되는 증거, 자료들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네. 사실은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어느 정도 압박을 주고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받는지는 조사해본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 사이에 거짓 진술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특가법상 주가 조작이나 이런 혐의들 중대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다 빼줬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사실 논란이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재판 가서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혐의 있고 당당하면 네. 기소하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막 시간 끌고 막 모욕 주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그렇다면 다음은 과연 검찰이 이 대표에게 언제 영장을 청구할까 여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 소장님, 지금 네. 뭐 김사환 평론가 말씀대로 좀 수사가 잘 안 된 게 아니냐, 거기에 장 소장님 좀 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네. 이대로 영장 쳤다가 또 기각되면 그러니까요. 검찰로서 스텝이 꼬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자체를 부결시킬 수 있겠죠. 아니 도대체 검찰은 이렇게 단식을 하는 심신미약자를 불러가지고 막 협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라고 협박도 하고 언제 소환한다고 협박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정당한 조사가 아니다. 이것은 정당한 체포동의안 제출이 아니다. 네.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9월달 말에 한번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판단하기에 정당한 조사가 아니고 정당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라면 부결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검찰로서는 부결될 게 확실하면은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추석 전에 제출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에 체포동의안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하루 빨리 조사받느냐 안 받느냐가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시간 끌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장동도 이재명 대표가 그 천화동일 1호 실소유주라고 그동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입증하지 못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428억 이재명 대표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 피의 사실 다 공표했어요. 근데 428억 받은 거 확인 못했어요. 못하니까 배임 혐의밖에 적용을 못했어요. 대장동에서. 그렇게 많은 대장동에 막 어마어마한 당군일에 막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막 부풀리고 지난 대선 때 뭐 인터뷰 하나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한 거? 그러면은 지자체장이 개발 사업 하는데 제대로 개발 사업 관리 감독 못 했으니까 그러면 다 배임 혐의 다 적용하면은 당군일의 최대 사건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진짜 그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는 잘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입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대북송금 나오고 뭐 백현동 나오지만 백현동도 할 말 전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감사 보고서까지 다 살펴봤을 때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 묻기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나왔는데 중간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그거 내 진술 그 이전에 했던 거 전부 다 그 인정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진술을 자기가 탄핵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것도 얘기 전하지 않고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검찰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막 여론전하고 압수한 게 뭐냐면 증거인멸 혐의예요. 누구랑 짜맞췄다, 누구랑 짜맞췄다. 그러다가 지금 김만배 인터뷰도 다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도주 우려하고 도주 우려는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인데. 증거인멸 우려를 막 부과시켜서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디까지 저는 영장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시켜가지고 구속해 놔야 안심이 될 것 같이 이렇게 검찰이 덤벼드는 게 이게 맞는 거냐. 네. 결국 정치 수사라고 하는 걸 자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대표로서 야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도 그동안 당대표직을 수행을 하면서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사법적으로도 상당히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 지도자, 야당의 당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다. 하루속히 야당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넘게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통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면 3,000번 정도 압수수색과 조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입증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검찰의 무능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찌 보면은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했다라는 법률적인 잘못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이재명 당대표 끌고 갈지 예. 지겨워 죽겠어요. 국민들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전이나 아니면 추석 후에 올해 안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예. 기소할 자신 없으면 기소하지 말고요. 기소할 자신 있으면 기소하고 그냥 빨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